네. 또 하나 포스터라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이게 논문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논문과 포스터가 다른 점, 차이점 같은 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스터라는 게 뭐냐면요. 학술 대회는 발표 방법이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언론학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발표를 신청할 때 두 가지를 신청을 합니다. 실제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 즉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포스터 세션에 가서 포스터로 발표할지를 네. 본인이 정해 신청하게 돼 있고요. 네. 신청을 받으면 포스터로 발표하든 실제 나가서 말로 발표하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적에도 둘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연구 실적에도. 네. 포스터를 발표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포스터를 발표할 수 있는 그 종이를 붙일 수 있는 판들이 전시가 돼 있고요. 네. 어느 홀 같은데 그리고 그곳에다가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포스터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저런 형식으로 붙여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학술대에 참여한 분들이 저게 관심이 있으면 옆에 서 있어요. 연구자가. 네. 반드시 연구자가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고 저기 나오는 게 지금 포스터 세션이거든요. 예.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그 일반 발표와 다르다 이렇게 절대로 보지 않고요.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나 발표에 오신 분들은 동일한 논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한 내용은 논문 형태로 발표하든 연구 결과만 발표하든 그건 다 학술지에 올려놓은 논문은 아닙니다. 네.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려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따로 학술지 형식에 맞게 논문 형태를 갖추어서 다시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요, 학술대에 먼저 발표를 해서 거기서 피드백도 받고 질문도 받고 수정할 부분도 조언을 듣고 그걸 보완해서 논문을 완전히 완성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는 그럼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포스터라는 것을요, 우선 국제학술대회에서 벽면에 포스터처럼 붙여서 예. 학계의 반응을 피드백이라는 걸 받고 나서 예. 그리고 거기서 논문으로 만드는 수정 보정을 해서 예. 보다 좀 더 진전을 시켰을 때 그 학술지에 등재하는 것이 논문이다. 그렇죠. 그럼 그게 논문의 학술지 바로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요. 논문하고는 같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발표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가져와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논문이긴 하지만 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아닌 거죠. 학술대에 발표된 논문이다.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그럼 포스터제 제1저자로 등재가 됐을 때 이걸 대학 입시할 때 뭔가 참고 자료로 낼 수가 있나요? 미국 대학에서? 그 낼 수 있죠. 왜냐하면 포스터도 발표와 동일한 근데 걸로 그걸 이제 취급이 학교 되기 당국이 때문에. 어떻게 유권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있게 해석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는데 1저자, 2저자, 3저자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죠. 1저자가 가장 많은 기여를 네, 했다고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제1저자에 오른 만큼 기여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책임 저자였던 윤 교수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가 주목할 것 같아요. 윤 교수는 당연히 연구 개념이라든지 방법 같은 거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심장 기능 측정하고 데이터 만들고 프로그램 활용해서 자료 분석하고 결과 도출하는 거는 다 이 친구가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대 대학원으로 등재됐던 것도 그냥 오기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전문가마다 말이 엇갈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기다. 서울대 대학원은 오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 이 포스터지에 공동 저자로 등재됐던 사람이 고등학생은 이 친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두 가지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이 됐던 이 포스터, 이 발표문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IRB라고 하는 건데요. IRB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IRB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전에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일권을 반드시 IRB를 통과해야만 실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1저자로 올렸던 그 논문이 병리학회에서 취소가 됐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IRB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논문도 지금 발표가 됐던 이 논문 같은 경우도 IRB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논문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논문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논문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철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RB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연구 윤리에 관련되는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는 서울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울대에서의 IRB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